볼게요. 오늘 모의고사, 최종 모의고사 볼 거고요. 끊어서 볼 거예요. 시간 재서 할 거고요. 화법과작문 문법 15문제인데 지금 이번 타임에는 20분 시간 될 테니까 15문제 여기 안에 푸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5문제 풀면 바로 20분 정도 선생님 해설하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 가질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독서랑 문학 반반인데요. 나머지 문제들을 25분 안에 푸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같이 해설할 거예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분류를 해서 푸는 이유는 내가 어느 부분에서 시간이 제일 많이 모자른지 그 부분을 하면 골라서 푸는 순서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독서에서 시간이 겁나 많이 모자라. 그럼 얘를 맨 뒤로 빼가지고 1교시, 3교시, 그러니까 화작문하고 문학을 먼저 풀고 나서 맨 나중에 독서를 푸는 거고, 내가 독서는 괜찮은 문학 개 오래 걸려. 그러면은 문학을 맨 나중에 푸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풀 때 내가 어느 부분을 좀 많이 못 푸는지 그거를 체크해 주시면 돼요. 20 minutes later. 늦게 오신 분도 지금쯤이면 끝났어야 됩니다. 일단 먼저 답부터 맞춰보고 그 다음에 풀이 간단하게 하고 쉴게요. 1번부터 첫 장부터 보세요. 자, 1번에 2번, 2번에 5번, 3번에 2번입니다. 그래서 2, 5, 2 넘기시면 4번에 1번이에요. 4번에 1번, 4번에 1번. 그 다음에 5번, 5번 보시면 5번에 4번, 6번에 2번, 7번에 2번, 8번에 4번입니다. 그래서 우리 4, 2, 2, 4요. 넘기시고 그 다음에 10번에 3번, 9번에 5번, 10번에 3번, 11번에 4번, 5, 3, 4 12번에 4번, 13번에 4번, 그 다음에 14번에 3번 4, 4, 3 4, 4, 3 그 다음에 15번에 3번까지 왜 웃죠? 자, 볼게요. 일단 화법과 작문부터 여기서 시간하고 오답률을 제일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이 지금 계속 학년이 올라가고 있고 고2, 고3 가시면 일단 고2 접어들면 화법과 작문,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를 고3 때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고2 때 모의고사를 풀어놔야 내가 뭘 선택하는지를 알겠죠. 뭔 선택해야 되는 게 맞는구나. 사실 화법과 작문 선택하시는 분들은 속독이 잘 되면 됩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푸시는 분들은 이거 하시면 돼요. 그냥. 근데 언어와 매체는 속독이 잘 안 돼요. 글 빠르게 못 읽어야 하면 문법 정리해야 돼요. 방법 없어요. 문법 정리하셔야 돼요. 문법을 알면 그 다음에는 이제 매체를 그냥 화법과 작문하고 비슷하게 문제풀이만 하면 되니까 여기에서 점수 확보를 충분히 해줘야 뒤에 문학이 어려워요, 나 독서가 어려워요, 비문학이 어려워요 하는 부분을 얘에서 커버를 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를 채워나가야지. 얘도 수능 전날까지 막 2개, 3개 틀리면 멘탈 나가가지고 안 돼. 그래서 지금 계속 연습을 해줘야 돼요. 화법과 작문은 많은 친구들이 오류를 범하는 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라고 하면 지문을 쭉 읽고 문제를 쭉 풀어서 그래요. 화법과 작문은 그러면 안 돼요. 독서는 그래도 될 수도 있는데 화법과 작문은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 얘는 먼저 1문단을 정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무슨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토론이면 토론, 아니면은 얘는 뭐 대화면 대화,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는 문제를 스캔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략이고 이 부분은 뭐 형식이고 내용이고 얘는 보기 적용하는 거구나. 근데 그 보기도 기억만 보면 풀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쪼개서 내가 뭘 뽑아내야 되는지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A에 대한 얘기에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지문을 읽을 때 A에 주목하면서 읽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즉 여기서의 포인트는요, 스캔을 하고 문제를 풀 때 이때 정독을 하라는 거예요. 많은 친구들이 화법과 작문을 어떤 식으로 푸냐면 계속 지문을 얘를 처음부터 정독을 해. 그 다음에 문제를 풀고 얘를 대충 봐. 이러면 오답률이 제일 높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걸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거죠. 즉 뭐예요?
문제를 풀면서 읽기. 읽으면서 풀라는 거죠. 문단별로 1, 2문단 보고 문제 스캔해가지고 선택지 거르고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문제에 적용하는지 좀 볼게요. 본격적으로 그러면. 보시면 1번부터 3번. 이번 시간에는 뒤에 문학하고 독서도 그렇고 주요 문단하고 문제만 해석을 할게요. 나머지는 해설지 줄 건데 요거는 수업 시간에 같이 꼼꼼하게 좀 볼게요. 일단 얘는 전 이거 체크할 것 같아요. 아, 발표구나 라고 하는 거. 그리고 1번의 설명으로 발표에 대한 설명인데 얘가 어떻게 발표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형식. 그리고 발표 내용에 반영되지 않은 것 고르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언급되어 있지 않은 거지 얘들아. 그러면 얘는 1, 2문단 그냥 보면서 얘 언급되어 있네? 라고 하면 1번부터 선택지 5번까지 이거 있네? 해서 속어로 풀어야 돼. 알겠지? 얘는 속어법으로 푸는 거예요. 없네? 반영되지 않은 걸 고르는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청중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래요. 답변 바탕으로 할 때 청중의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는 거니까 얘는 기준점을 어떻게 정해놓고 얘는 뭐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지를 보는 거죠. 문단은 어떻게 독해를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봐보세요. 사진 보여주면서 이 사진은 관광객이 북극지방에서 새벽녘 하늘 사진이래요. 여기 보이는 아름다운 빛이 오로라인데요. 중심 화자 나왔죠? 오로라. 거기에서 오로라에 대한 어떤 과학적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이번 발표를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얘 뭐 말한다? 오로라, 과학적 비밀. 머릿속에 남아줘야 되겠고, 독해는 어떻게? 오로라가 발생하는 지구 고층 대기는 주로 산소 원자와 질소 분자로 구성되어 있대. 그러면 대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전자와 충돌해서 들뜨게 되고 상태로 천이하면서 방출되는 빛이 바로 오로라에. 쌤 말이 어려워 화작인데 라고 하면 오로라 설명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가면 되겠죠. 대충 스캔만 하시고. 오로라에 대한 설명이구나. 그리고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발생하는지 알고 싶었던 분들이 많을 텐데 이제 이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단은 어떻게 발생하는지만 알면 되는구나. 그 정도만 파악하면 되겠죠. 그치? 그렇게 해서 넘어가시는 게 1, 2, 3번 선택지 문제였어요. 그래서 3번만 좀 문제 좀 볼게요. 요 부분을 틀리신 분은 이 내용을 그냥 너무 후루룩 보거나 이해를 잘 못한 거겠죠? 얘는 지금 지구는 둥글어서 우리 위치에는 아래쪽에 나타나는 초록색 오로라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래요. 답변이래요. 답변. 그러면 어떤 걸로 질문을 했는지 이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뭘 찾아야 돼, 얘들아? 초록색 오로라에 관련된 걸 찾아주면 되겠지. 맞나요? 그랬더니 보았더니 우리는 지자기 위도 어떠 나와. 극지방에서는 달리 중위도에서는 나왔네요. 초록색 오로라 대신 이 발생하는 붉은색 오로라만 볼 수가 있대. 나왔지. 독서 아니고 우리 화작문이에요. 화작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 포인트만 뽑아내면 돼요. 이런 것들 다 이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해 주는 건 뭐예요? 붉은색 오로라만 볼 수 있다라는 거. 극지방에서 보이는 오로라랑 달리 중위도에서는. 그치? 그래서 오로라 대신에 이 상공에서 발생하는 붉은색 오로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예요? 요렇게 나오는 거죠. 그치? 그래서 요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랑 연결돼서 이 문단하고 연결돼서 지금 골라주시면 됩니다. 미안. 정답을 잘못 체크했네. 적절한 거 고르는 거니까 가장 적절. 중위도에서 붉은색 오로라만을 볼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라고 하면 여기 중위도와 관련된 거 골라주셔야 되겠죠? 그치? 고도가 아니라. 미안. 그래서 얘는 요 3번에 2번이 가장 적절한 기준점 살펴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5번) 관련된 거 늦게 왔어. 괜찮아? 음성 나왔니? 앉아. 자, 5번 선택지 볼게요. 저는 요런 문제는 문학 소설도 그렇고 화작도 그렇고 기억하고 니은 있지 여러분. 기호별로 지금 요렇게 친절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쵸? 내용을 읽으면서 형식 문제를 푸는 거예요. 기억을 여기까지 읽고요. 1번 선택지 OX. 여기 읽고요. 2번 선택지 OX.
이렇게 가주면서 푸는 거야. 알겠나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여기서 쭉 하고 이렇게 풀지 말고. 그리고 제발 여기 4번 갔다가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럼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예요. 한번 봐볼게요. 여러 청소년이 말한 바에 따르면 요즘 청소년 비즈쿨 축제가 완전 핫하대. 직접 참여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여러 가지 볼거리를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는데요. 언급하면서 화제 도입. 화제는 이거야. 근데 요즘 청소년들이 이렇게 제공 있다고 하는데요 라고 하면 맞니? 맞죠? 2번 비즈쿨이란 비즈니스와 스쿨의 합성어예요. 학교에서 비즈니스를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어원을 소개하면서 개념을 정의하고 있대요. 지금 우리 왼쪽에 가가 우리 텔레비전 방송의 인터뷰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인터뷰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얘가 진행자랑 관계자랑 얘기하고 있을 때 니은의 어원, 개념 정의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OX로 풀어주시면 돼요. 정답은 4번이었어요. 분류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야 되는데 리을의 문제만 보자 얘들아. 리을의 문제만 보시면 지문 볼게요. 비즈쿨에서는 이렇게 기업가 정신 교육이라든가 특강 이런 것들을 운영한다라고 하지. 그냥 열거하고 나열하는 거지 분류하는 기준이 없었어요. 그러면 풀면서 읽으면서 문제를 푸셨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 5번에 4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7번으로 갑시다. 준서가 7번 피세요. 자, 볼게요. 앞에 보시면 요게 장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 그러니까 매년 출제되는 유형이에요. 조건이 주어지고 선택지가 있어. 이거 틀리는 분은 없거든? 근데 잘 틀리는 부분은 없는데 이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면 안 돼요.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설명해 줄게요.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이거 두 개를 조건이 주어졌을 때 두 개의 조건을 1번 선택지 이렇게 과감하게 한 번에 보는 게 아니라요. 조건을 일단 정리하면 전시물 관람이나 체험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 이게 있어야 되겠고요. 속담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의 삶의 자세에 대한 다짐이 있어줘야 돼요. 조건은 이렇게 3가지. 그러면 저는 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선택지를 봤을 때 형식 위주로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봐봐. 속담이 형식이에요. 무슨 표현법을 쓰는지가. 속담이 안 쓰여 있는 게 딱 보이죠? 몇 번이요? 1번. 안 되죠. 걸러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선택지 중에서 내가 좋은 말만 하는지 다짐을 하는지를 보는 건데 사실상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속담을 연결시키면 다짐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더 좋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좀만 생각하면 다짐은 처음 부분에 있니? 마지막 부분에 있니? 거의 다 마지막 부분에 있겠죠. 그쵸? 나 뭐뭐 하겠다 하고 마무리 되겠죠. 그쵸? 나 뭐뭐 하게 할 거야 라고 마무리 되겠죠. 그래서 우리 뒤에 딱 봤더니 힘쓸 것이다, 반성해 보았다, 부끄러워졌다, 좌절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 다짐 뭐예요? 2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기에서 오답률은 많이 나오진 않아. 근데 시간을 줄이는 게 포인트야. 그래야 나머지 시간 다른 데다 쓰죠. 그래서 7번은 그렇게 해서 조건 정리하고 선택지 구분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8번 간단하게만 볼게요. 얘는 정답만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C, D만 봅시다. 다를 기준으로요. 다 호응. 얘는 주어와 서술어라든지 목적어와 서술어라든지 그런 대응이 있어줘야 돼. 일석이조의 제품이다로 수정한다. 그러면 얘들아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돼? 주어를 봐줘야지. 주어가 뭐니? 이거야. 그치? 이끼테라움은 이것을 담고 있는 유리병인데 인테리어 소품도 되는 일석이조에다 조금 어색해. 그쵸? 그래서 이거의 제품이다라고 들어가면 맞겠지. 그치? 리을 볼게. 도전 정신과 진취성이 구현되어 있대요. 주어를 봐주셔야 되겠죠? 나는 생각만 했는데 전시하는 친구들을 보니까 대단하는 생각이 들었고 갑자기 구현되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디에 구현되고 있는지를 봐줘야 되겠지. 내가 그 대상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다는 건데 구현하고 있다? 내가 하고 있다라고 주체를 해주시면 안 되겠죠. 구현되고 있는데 어디에서 그 제품이, 이 프로그램이, 이 상품이, 이 제품에 이것이 구현되어 있었다라고 고쳐주는 게 맞겠죠. 수정하는 문제는요. 글을 수정하는 문제는 첫 번째, 잘못 수정하는 선택지가 있어요. 그럼 옳지 않은 걸로 골라주셔야 되겠고, 이것처럼 잘못 수정했어? 이상하게 수정했어? 그리고 굳이 수정? 올바르게 썼는데 굳이 수정하는 거. 그게 2차 단계. 근데 얘는 조금 잘 안 나오는 편이고 얘가 제일 많아요. 근데 잘못된 게 수정한 게 진짜 없는 것 같아. 그러면 2번으로 단계로 가셔야 돼요. 굳이 수정할 필요가 있나? 수정 안 해도 되는데 괜찮은데 이거. 그게 적절하지 않는 걸로 나올 수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문법으로 가자. 설마 문법 막 비 온 거 아니지? 문법이 막 비가 내렸어. 그럼 1학년 때 문법 다 까먹은 거야. 어쩜 좋아. 의문 변동 틀린 거 아니지, 얘들아? 중요 문제로도 안 냈어, 얘들아. 볼게요. 얘도 푸시는 방법. 볼게. 기억, 미음 분류하고자 하는 거야. 얘는, 전체적으로 요것만 분석할게요. 밑에 이제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보셔도 되는데요. 지금 기호로 분류하는 거니까요. 우리 마을이야. 얘들아, 우리라는 건 뭐지? 품사가 우리, 오위라고 하는 건 1인칭. 뭐야? 대명사죠, 대명사. 써주자, 얘들아. 대명사. 앞산에는 큰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대. 그루인데 한 그루야. 그루가 꾸며주고 있네요. 태어날 때부터 얘는 꾸며주기 위해서 혼자 쓸 수 없고 한, 두, 세 이렇게 나와주는 거. 뭐요? 관형사요. 숫자 아닙니다. 수사 아니에요. 꾸며주면 관형사예요. 이따의 이시야, 얘들아. 여기는 우리 계속 선생님 주입식 별로 안 하는데 문법 계속 주입하는 거 뭐야? 동사 형용사는 뭐 플러스 뭐? 어간 플러스 엄이잖아. 여기에선 어간이지. 나무는 이거 뭐니? 조사. 사람들. 요거 애매할 수 있는데 들은 혼자 쓸 수 없어요. 덧붙이는 거예요. 복수의 전미사라고 합니다. 접사. 써줄게요. 근데 모의고사는 이렇게 서술형식으로 안 나오잖아요. 그럼 적어도 얘네 크게 큰 그림으로 분류는 해줘야 돼. 예를 들어서 실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형태소인가 라고 했을 때 뜻이 있는 거를 골라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뜻이 있니? 없잖아요. 그쵸? 큰 그림으로 나눠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지 않고 홀로 쓸 수 있는 형태소인가 라고 했을 때 얘가 딱 혼자 쓸 수 있는 형태소. 안 되잖아요. 혼자 쓰면 안 되잖아요. 디귿, 리을, 미음 같은 경우는. 그치? 큰 그림으로 걸러주셔야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는 실질 형태소인가? 아니면 의존 형태소인가? 물어보는 거고요. 얘는 홀로 쓸 수 있는, 얘는 자립 형태소인가? 미안. 얘는 형식. 얘가 의존이죠. 혼자 못 쓰는. 그래서 이렇게 분류해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쵸? 정답이 지금 분류되면 몇 번이었어요?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3번으로 갈게요. 앞에 볼게요. 이 고2, 고3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무슨 절 안고 있는 문장. 내신에서는 절 문제가 안 나와요.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더 많이 나오거든, 얘들아. 요거는 푸는 방법은 간단해. 요거 꼭 기억해봐. 문장은 항상 독서에서도 그렇고 주어는 생략될 수 있는데 서술어는 생략될 가능성이 없어요, 거의. 서술어를 기점으로 가져야 돼. 서술어의 조건은 처음에 뭐라고요? 동사, 형용사. 그 다음에 나 체연, 명사 이런 것들을 서술어로 만들고 싶어? 그럼 체연 플러스 이다밖에 없어. 서술어는 이 구조 아니면 서술어 못 만들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서술어를 찾는 거야. 봐봐, 얘들아. 기억에서 서술어 뭐예요? 바라신다. 누가 바래요? 엄마가요. 주어 서술어 찾았어요? 또 하나의 서술어가 있죠. 뭐야? 서술어는 가다. 이게 서술어.
그러면 제가 왜 서술어를 찾으려고 했어요? 무슨 절인지 파악하려고. 서술어를 찾으면 얘가 뭘로 끝나는지를 보면 돼. 무슨 형으로 끝나요? 명사처럼 끝나잖아. 명사형, 명사절 이렇게 가져야 돼. 니은도 마찬가지로 나왔다 서술어야. 우리가 나왔어. 서술어 뭐야? 서술어도 배우다 이거 서술어잖아. 그러면 우리가 배웠다 또 문장 결합된 거죠. 얘는 배운 는느르던으로 끝나는 관형절인 거고요. 크다 서술어 나왔네요. 근데 뭐가 커요 얘들아? 얘들아 봐봐. 뭐가 커요? 친구가 커요? 키가 커요? 키가 큰 거예요. 근데 누가 키가 커요? 라고 하면 친구가 키가 큰 거예요. 이거는 주어가 마치 두 개처럼 보이는 서술절을 안고 있는 문장이에요. 이중주어문. 그 다음에 웃음이 났다라고 했을 때 났대요. 누가요? 뭐가요? 웃음이 났대요. 주어 서술어 나왔어요. 또 하나의 서술어 있죠? 듣다. 누가 들었어? 생각됐는데 내가 들었네. 그렇게 해줘야 돼. 키포인트는 뭐라고 얘들아? 문장 성분, 문장 구조 분석하면 서술어 기점으로 제발 보라고. 그러면 주어 생각하면 문장 구조 나와. 알겠니? 주어 서술어, 아니 서술어 주어, 서술어 저어, 서술어 주어. 근데 얘는 서술어 주어 이렇게 나왔잖아. 얘 1, 2 기억, 니은, 디귿은 안고 있는 문장인데 얘는 이어진 문장이고. 이것만 파악해도 구조 파악할 수 있거든. 제발 서술어만 따져주세요. 모의고사에서. 그 다음에 가볼게요. 14번 간단하게. 이거 많이 까먹었죠? 비동표현. 얘는 내신에 나왔어요. 고1 내신. 모의고사는 고1 내신에 나왔던 거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중학교 과정도 다 끌어와가지고 고2 모의고사에서 시험 범위가 나온 거예요. 알겠죠? 생각은 기억 1도 안 나겠지만 이거 고1 내신에서 나오고 중학교 또 나왔어. 자, 피동표현 뭐라고요? 주어가 남의 동작을 당하게 되는 거야. 포인트는 이거지. 의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주어는 없어요. 이걸 찾아줘야 돼요. 주어한테 감정이입해서 얘가 의지 있는지 없는지 그걸로 따져주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물어보는 건 뭐야? 타동사에 피동 전미사를 붙이는 거야. 쌤, 뭔 개소리야. 저 1학년 때 문법 던져가지고 몰라요. 이런 친구들도요. 풀 수 있는 게 뭐냐면 모의고사야. 왜? 기억하고 뒤에 있는 거랑 구분 지으라는 거야. 알겠니? 뒤에 있는 거랑 구분 지으라고. 이게 들어가면 정답이 아니야? 기억에 대한 거? 아니라고. 오케이? 그래서 아지다, 어지다 혹은 되다 받다 당하다가 있으면 여기에서 기억에 제외시켜주라고. 알겠나요? 얘랑 비교하라는 거니까요. 오케이? 그리고 쌤 이게 아지다 쓰는지 어지다 쓰는지 1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피동, 사동은 무조건 풀어 쓰는 게 포인트예요. 풀어 쓰기. 풀어 쓰는 게 뭐냐면 얘들아 이거 축약되어 있는 형태거든. 풀어봐. 살 뭐라고 해요 여러분? 리었다 좋습니다. 이렇게요. 오케이? 풀어 쓰라고. 안 뭐라고 하니? 치 얻다. 괜찮니? 잘 팔린다. 팔리 플러스 니은 다. 녹였다, 녹이었다, 감기였다. 안 쓸게요. 이렇게 쓰는 거야. 쌤 근데 아지다 어지다 이런 것들은 없네요. 그러면 뭘로 봐줘야 돼? 의미로 봐주면 되지. 당하다. 주어 찾아볼게요. 살렸대요. 누가요? 아이가요. 의지 있나요? 있네요. 살렸네. 의지 있네. 태종은 안 쳤대요. 의지 있나요? 태종이? 의지 있어요? 네. 그 제품은 팔렸대요. 의지 있어요? 제품? 없어요. 요건 남겨놓고. 그들은 손을 녹였대요. 의지 있나요? 언니는 동생의 머리를 감겼대요. 의지 있나요? 네. 이렇게 해서 찾아주시는 거죠. 알겠나요? 그래서 내용으로 파악을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요거는 사동은 얘들아 남에게 동작을 시키는 거야. 근데 당연히 의지가 있지. 근데 대상은 동작, 남을 변화시켜야 돼. 그래서 전미사 붙이거나 뭐뭐 하게 하다, 뭐뭐 시키다로 표현되는데 우리는 전미사로만 표현되는 것만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 그는 촛불을 켜서 방안을 밝힌 거야. 근데 그가 의지 있죠, 여러분?
그가 의지가 있어요. 의지가 있는데 지금 촛불을 켜서 방안을 밝힌 거잖아. 대상이 뭐야? 방안. 방안이 변했니? 대상이 변했어요? 그럼 사동이에요. 이렇게. 알겠지? 얘는 맺혔대. 뭐가? 이게. 그러면 얘가 의지가 있고 뭐 대상을 변화시켰어요? 없잖아요. 그렇게 따져주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리히 뭐 이런 거 다 쓰는데 어떻게 구분해요? 제발 요거 내용으로 의지 없는지 남을 변화시키는지 대상을 변화시키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요게 피동사동이에요. 알겠죠? 마지막 중세국어 15번 하고 싶게 좀만 힘내세요. 봅시다. 이게 글씨가 옛날 채워가지고 좀 잘렸어요. 근데 상관없어요. 자, 보기 1이 이만큼 나왔어요. 그거를 분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우리 1학년 2학기 때 중세국어 시험범위였거든요. 학교 상관없이. 근데 모의고사에서는 그 암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야. 절대. 그럼 뭘 물어보냐? 중세, 근대 다 많이 나오거든? 문법에서. 그러면 얘는 무조건 주어지는 게 우리가 다 옛날 사람이 아니잖아. 그럼 무조건 주어지는 게 뭐예요? 현대어 풀이에요. 얘의 출제 의도는 너 중세그대 원문 내가 줄게. 그리고 당연히 현대어 풀이 줄게. 그럼 그 현대어 풀이를 기점으로 현대 문법을 너가 아니? 이거예요. 출제 의도는. 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얘에 대해서 OX를 물어보는 거야. 알겠나요? 그리고 눈 달려 있으면은 보기 1번하고 왔다 갔다 거리면서 볼 수가 있잖아요. 출제 의도는 그거예요. 정답만 볼게요. 정답 우리 뭐였죠? 잠깐만요. 뭐야? 잠깐만. 이거 잘렸나 보다. 저 빈칸을 제가 채워줄게요. 우리 3번이었는데 이 목적어에 이게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 옛 아래야여가지고 글자가 다 잘렸는데 디귿만 볼게요. 우리 디귿에서 보시면 기억을 보시더니인 거고 아쇼서인 거고요. 디귿은 요거예요. 상관없어요. 봐봐요. 디귿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이걸 찾으라는 거야, 얘들아. 알겠니? 근데 이거를 내는데 주체랑 서술어를 찾아줘야 된단 말이야. 자, 문장 해석해 볼게요. 왕이 부처께 더욱 공경하고 믿는 마음을 낸대요. 주체가 누구니, 얘들아? 누가 내? 주체가 누가 내? 마음을 내는 건 누구야? 마음을 내는 건 누구니? 왕. 좋아. 누굴 높여줘? 왕이야, 부처야? 지금? 부처야. 좋아. 그럼 누굴 높여주니? 부처 높여주는 거 아니야? 왕이 부처한테 공경하고 마음 내준대잖아. 그러면 지 자신 높이는 것도 아니고 지 마음을 높이는 것도 아니야. 얘는 부처를 높여주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제가 지금 글자 잘렸는데도 계속 그냥 한 거는 이것만 보도 지금 우리 풀 수 있어요. 목적어인 이걸 높여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우리 부사어인 부처를 높여주는 거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기점으로 앞에 보시면 포인트는 이거다, 얘들아. 만약에 내가 이거 리을의 뜻을 몰라야 하면 이거 아니신고 이게 듣지 않으신 이게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주는 게 중세국어야. 뭔 얘기인지 알겠지? 현대어 풀이랑 원문이랑 너가 이렇게 1대1로 대응할 수 있니?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현대어 기점으로 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국어에 쫄지 말고 현대어 풀이만 보셔도 선택지 2개는 적어도 남을 거예요. 많아도. 정답을 고르는 건 다반사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따져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A few moments later. 야, 우리 끊어서 하는 건데 실전에서는 우리 쭉 하는 거 알죠? 지금 30분 끊어서 하는 것도 힘들면 안 돼요. 앞으로 계속 이거 훈련해줘야 되는데. 끔찍한 사진 알려주면 재수하면 이걸 맨날 해야 되는 거야. 알겠니? 대학을 못 가고 재수를 한다면 맨날 이거를 모의고사 풀이하고 반복하고 이거를 매일 하는 거야. 매일 과목을. 알겠죠? 그러니까 재수하면 안 되겠지? 자, 일단 이번 시간에 독서 제가 정규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독서를 푸는 방식은 우리 2가지라고 했어요.
어느 정도 내가 독서에 좀 점수가 잘 나오고 하는 친구들은 진짜 내가 이해를 좀 잘 하고 괜찮아요 하는 친구들은 지문을 쭉 읽고 화법과 달리 문제 쭉 푸셔도 돼요. 지문 쭉 읽고 문제 쭉 풀어도 돼요. 근데 점수가 안 나오고 글이 안 읽히는데도 계속 이걸 고집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글을 너무 읽기가 너무 힘들고 점수가 좀 잘 안 나와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지문에서 아까도 마찬가지로 1문단 무조건 정독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논지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거는 그거예요. 기호 문제 있죠? 즉 세부 문제. 세부적으로 묻는 문제를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전체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응용에 대한 내용을 문제를 푸시는 게 맞아요. 큰 카테고리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문단을 정독을 하다가 한 2, 3문단쯤에 기억에 관한 것이 나왔어요. 문제에서. 그러면 그거 먼저 체크를 하고 가라는 얘기예요. 끊어서 읽으라는 얘기야. 처음부터 끝까지 부담스러우면 문제에서 따라오면서 문제를 푸시라는 얘기죠.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많이 지쳐 보인다. 기본적인 이해와 독해 있잖아. 그리고 국어에서 매번 얘기하는 게 이거거든. 문해력. 이 문해력이 문장 독해력이야. 이 문장 독해력을 하려면 어떻게 잘해야 된다? 그냥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뭐 이해하는데 요약을 내 말로 요약하고 예측하라고 매 시간 강조하죠. 알겠죠? 그래서 더 이상의 독서는 글자나 문장 찾기가 안 나와요. 문장 아니고요. 문장 찾기 아니고 그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다른 말로 나왔을 때 선택지를 고를 수가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독서는 그렇게 해서 꼼꼼하게 푸시는 거고요. 제가 골고루 편집을 해놨어요. 인문, 사회, 기술, 과학, 예술 뭐 이런 식으로 있었을 때 최대한 좀 갈래가 좀 나눠서 차례대로 해놨는데요. 맨 첫 번째 지문 먼저 보시면 요게 신유형이에요, 여러분. 우리 고3 때 언어 화작하고 언매랑 선택하시는 거 아시죠? 그리고 맨 처음부터 이번 수능도 그렇고요. 1번에서 3번 문제 정도, 2문제 내에서 3문제 정도는 요런 문제들이 지문이 나와요. 요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독서잖아. 책을 읽는 법을 설명을 해줄 거야. 그래서 그런 수능 기출을 풀다 보면은 요런 지문들이 작년부터 최근에 많이 나왔어요. 여기에서 뭐 크게 어려운 지문은 없었어. 근데 16번부터 좀 보시면 우리 답을 맞춰볼게요. 먼저 말 나온 김에 16번부터 답 맞춰볼게. 문제가 5번이에요. 일단 5번 쭉 맞추진 않을게요. 맞추면서 볼게요. 지문당. 자, 5번이었는데 가장 적절한 것 골랐을 때 요거를 골라주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상황과 대상에 맞는 독서법을 조화롭게 적용하는 것이 조차가 요약이 되어야 돼요. 어디에서 요약이 될까? 요약은 맨 첫 번째 부분이나 아니면 맨 마지막이겠지. 그럼 중점적으로 키워드를 봐줘야 되는 건 맨 마지막 아닐까요? 그쵸? 왜냐면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대잖아요. 강조는 뭐야? 처음과 끝이에요, 여러분. 처음에서 쭉 보면 축 한번 읽고 이런 것들은 뭐 속독이라고, 통독이라고 하고 속독이라고 한다. 이런 것들 있잖아.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니? 속하고 숙이 절묘하게 이루어져 있다. 이게 포커스 아닐까요? 밑줄 쳐주시고. 그럼 결론은 뭐야? 둘 다 중요해. 둘 다 해야 돼. 이게 5번 선택지야. 알겠니? 문제를 잘 봐. 일치불일치가 아니야.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는 거야. 그러면 처음이나 끝을 봐줘야 되겠죠. 아니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 봐주든가. 알겠지?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었어요. 그 다음에 18번으로 갑시다. 얘는 인문지문이에요. 인문지문은 제가 매번 강조드리는 게 뭐야? 입장 정리. 학자 입장 정리. 혹은 이론 정리. 이거 하는 이유는 뭐라고? 여러분 출제자라면 여러 학자 2명, 3명 내지 해서 공통점 차이점 물어보겠지? 프로이트
개 많이 나와요. 진짜 시험 문제 수능에서도. 프로이트가 뭐 했냐면 막 그 꿈에 관련된 거, 철학, 뭐 프로이트 꿈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자, 일단 문단 해석하고 1문단만 해석하고 다 맞출게요. 아들러가 직접 창안하고 이름 붙인 개인 심리학은 심리학의 한 분야고 개인의 사회적 감정을 중요시한대요. 아들러가 얘기하는 거는 심리학, 그리고 감정 중요시한대. 그리고 개인 심리학을 창안하기 전에 아들러는 프로이트 초기 학파 일원이었대. 그래서 꿈의 해석에 관한 서평을 쓴 걸 계기로 인연 맺었고 그의 학설에서 활발하게 활동했어. 근데 뭐예요? 프로이트가 성충동을 인간 행동을 근원으로 파악하고 인간에게 인륜적으로 적용하는데 이것을 반박을 해버렸네? 거리가 생겼대. 그러면 처음에 얘는 뿌리는 프로이트야. 맞지? 근데 갑자기 의견 차이가 나면서 사회적 관계와 본능적 욕구에 대해서 어떤 것이 성격 형성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지에서 차이점을 보인대. 기준점은 뭐라고요? 사회적 관계랑 욕구 어떤 것이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성격은 왜 바뀌느냐, 성격은 어떻게 해서 형성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기준점을 나타난 거죠. 맞죠? 공통점 차이점 묻는 지문이었어요. 자, 18번의 정답 뭐였어요? 우리? 몇 번 골랐니? 가장 적절한 거? 야, 1문단 여기 2문단 걸쳐져 있는 것만 보도 알 수 있죠? 뭐야? 1번. 차이점 위주로 다른 이론과 비교하면서 아들러 계속 나오죠. 프로이트 계속 비교하고. 그치? 정답 1번 이렇게 골라줘야 돼. 나머지 정답도 맞춰보자. 18번의 정답은 1번이었고요. 19번의 정답 4번, 20번의 3번, 21번의 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1, 4, 3, 1이요. 나머지 문제도 간단하게 봅시다. 나머지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인 거고 틀렸다면 내용을 조금 더 꼼꼼하게 못 본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은 알아두시면 좋죠. 푸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볼게요. 프로이트랑 아들러가 보일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입장 정리 잘하라는 거예요. 왜? 여기에 적용할 거거든. 이걸 봤을 때 아들러는 뭘 떠올리고 프로이트는 뭘 떠올린지를 봐주는 거예요. 일단 심리학 분야에서 트라우마는 정신적인 외상 가리키는 거래잖아. 과거에 경험했던 위기, 공포,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갑자기 그 감정 느끼면서 심리적인 불안을 겪는 증상이래. 이게 뭐라고? 트라우마. 적용을 할 거예요. 볼게요. A는 어렸을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어가지고 성인이 된 후에도 물에 들어가기를 되게 두려워한대. 이런 경우가 A의 어릴 적 경험이 공포감을 극복하지 못해서 트라우마 때문에 물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프로이트는 뭐하고 아들러는 뭐하고? 정답 1번이었잖아. 그 이유는 뭐예요? 이거 틀렸으면 입장 정리 잘 못한 거야. 프로이트가 A의 사례가 인간의 삶의 목적론적, 비결정론적의 시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목적론적, 비결정론적은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 몇 분단이야? 지금 하나, 둘, 셋, 4문단. 우리 앞부분 7페이지에 4문단을 보시면 목적론은 뭐고, 지금 여기서 나왔던 거 비결정론적인 건 뭐고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 목적에 따라서 규정이 된다라고 하는 건 우리 프로이트가 아니라 아들러였어요. 맞죠?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입장을 나눠서 적용을 하는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사실 보기에 대한 설명의 해석에 대한 문제는 아니었고 프로이트랑 아들러를 비교하는 그냥 문제였어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지문. 과학은 요즘 핫한 코로나 면역, 요거에 관련된 거 넣어놨어요. 재작년에 코로나 터지면서 그때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관련된 지문 나왔거든. 그래서 면역력이 요즘 키워드니까 요것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서 좀 표정들이 많이 안 좋더라고, 이 지문에서. 보니까 여기에서는 기본적인 구조랑 분류 관계를 알아야 돼. 특히나 과학에서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 이렇게 있지만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생물의 분류에 대해서 분류 기준이 있어줘야 돼요. 인과관계. 얘가 어디에 포함되고. 읽으면서 정리해볼게요. 볼게요. 면역은 외부의 병원균부터 자신의 모습을 방어하는 현상이래. 1차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피부와 점막이고
우리 몸의 외부로 난 구멍들과 이들을 연결하는 통로들은 대부분 점막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침 이런 것들은 외부로부터 침입인 병균을 막아내는 역할을 한대요. 뭐에 대한 설명? 면역. 그리고 면역은 어떻게 담당을 하고 어떻게 방어를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때로는 근데 원래 1차 역할은 얘잖아. 근데 얘가 상처가 나서 침투하게 되는데 이때 출동하는 것이 뭐래요? 면역세포. 우리가 알고 있는 백혈구래요. 똑같이 요렇게 같은 얘기를 하잖아. 백혈구는 어느 한 세포의 이름이 아니라 라는 거. 요런 것들은 주의하게 독해를 해주셔야 되겠죠. 세포 이름이 아니고 혈액하고 림프 속에서 면역을 담당하는 몇 가지 세포 집단을 말하는 거래. 거기 안에 뭐래요? 요런 것들이 있나 봐요. 그냥 저는 후루룩 가요. 나열된 거는. 이들은 모두 조혈모세포로부터 분화가 됐고 일반적으로 백혈구라고 하면 이들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호중구를 뜻하나 봐. 혈류를 따라 혈관을 중심으로 움직이던 백혈구가 침투를 알아차리고 밖에 염증 부위 이동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대. 자, 우리 독해력, 문해력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글 읽을 때 공부 잘하는 친구는 이렇게 읽어. 인과관계를 보는 거지. 집중하세요. 지금 키워드는 뭐니 얘들아? 백혈구, 면역세포야. 맞지? 거기 안에 뭐가 있대? 호중구가 제일 많대. 근데 거기에서 지나치지 말아야 되는 게 모두 조혈모 세포로부터 분화가 됐대요. 그러면 얘네들을 다 포함하는 거 맞나요? 그쵸? 얘네들의 카테고리를 포함할 수 있는 게 얘예요. 얘가 여기에서 분화가 돼서 얘네들로 분화가 됐다 했잖아. 그리고 여기에서 호중구는 지금 얘에서 백혈구에서 제일 많은 수를 차지한대요.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뒤에 뭔 얘기 나오겠니? 1문단 마지막에서 나왔잖아. 뭐야? 혈관 밖의 염증 부위를 이동하는 거. 뭐가? 주어는 뭐야? 백혈구가 이동하는 과정. 이거 아니야? 예측은 이렇게 해줘야 돼. 알겠니? 2문단 가자. 병영군이 침투했다는 사실을 백혈구가 알아차릴 수 있는 이유. 빠르게 읽을게. 집중하세요. 케모카인이라는 물질 때문이래. 케모카인은 평소에도 분비되어서 백혈구들의 이동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다가 표시해 주시고 역할. 기능은 무조건 알아두셔야 되겠죠? 상처가 나서 병원군이 침입을 하면 침투를 하면 가장 먼저 감식한 대식세포. 어머, 이 새끼 어디 가봤지? 여기서 봤네요. 보내는 신호를 받고 해당 부위에 집중적으로 분비된대요. 얘들아, 분비되는 거 뭐? 주어가 뭐야? 뭐가 분비되니? 케모카인. 이걸로 지칭하면 안 돼. 보내는 신호를 그냥 케모카인을 받고 그 다음에 분비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를 백혈구 세포에 있는 이 수용체의 반응을 야기한대. 여기서 애들 멘탈 나간대. 야기가 뭐냐? 불러일으키다라는 뜻이에요. 써주세요. 불러일으킴. 기본적인 이런 어휘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백혈구의 세포에 있는 뭐가 있는 거야? 케모카인 수용체가 있나 봐. 받아들이는 거. 알겠니? 그게 반응을 야기시킨대요. 이 수용체는 세포막에 존재하고 마치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고 상처 부위에 대한 다량의 케모카인이 분비가 된다면 케모카인의 농도가 짙은 부위로 케모카인 수용체들이 쏠리면서 백혈구가 움직이게 되는 거야. 야, 봐봐. 뭘 감지한대요, 얘들아? 케모카인 분비되면 케모카인의 농도가 짙은 부위로 수용체들이 쏠린대요. 알겠니?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잘 짜줘줘야 되겠지. 분비되고 농도가 짙은 부위로 수용체가 옮겨가는구나. 여기 다 안에서 얘들아 어디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야? 케모카인은 어디 안에 있대요? 케모카인은 지금 여기 백혈구 지금 안에 다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치?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체크해서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건 조금 집중적으로 볼게요. 문제에서 케모카인에 의해 주화성, 어떤 반응을 일으키게 된 백혈구들은 표면에서 쌍을 이루는 부착 분자들의 결합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속도를 조정한대. 뭘? 속도 조정한대. 얘들아,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이거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방금 풀었잖아요. 맞죠? 근데 부착 분자를 그냥 기호 A라고 봐셔도 되는데 우리가 한국 사람이잖아. 부착이라고 하는 건 뜻이 뭐니? 서로 붙는 거죠. 그럼 부착 분자들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둘이 이상이 붙어야 돼. 맞나요?
얘가 포커싱 맞춰져서 문제가 나왔으니까 봐봐 뭐랑 뭐랑 붙는지를 봐줘야 되겠지. 볼게요. 셀렉틴, 뮤신 이게 네 가지가 있는데 주로 얘랑은 뭐가? 얘가 세트 결합 표시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면역 불린 상관은 얘랑 결합할 때. 그럼 부착 분자라는 말 뜻은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결합을 쌍을 이루는 이건 하나는 세포에 다른 하나는 이거에 해서 움직임을 조정. 이 새끼들 뭐 한대요? 얘 역할은 뭐는데요? 움직임 조정한대요. 뭐랑 뭐랑 사이에요? 하나는 백혈구 세포, 나머지는 혈관 내피 세포에 발현돼가지고 움직임을 조정한대. 맞나요? 그래서 뒤에 어떤 얘기 나왔냐면 요것만 간단하게 볼게. 요 결합은 얘기 나와 있어. 그쵸? 그래서 뒤에 얘기는 뭐 나오겠어요? 얘는 지금 셀렉틴하고 뮤신의 결합은 이렇게 조정을 하고 구르는 모습이 이렇게 나왔고요. 그치?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인테그린 얘기가 나왔어. 맞지? 두 가지가 나온다라는 걸 예측을 하면 그냥 보거든요. 그치? 그래서 뒤에서는 지금 인테그린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지금 나와 있어. 마지막에 이거와 부착 분자의 결합을 형성한대잖아. 봐봐. 앞에 보세요. 저도 이런 거 되게 싫어했어요. 현역 때, 고3 때.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 끊어서 차근차근 다가가거든요. 뭔 얘기냐면 처음부터 나는 셀렉틴하고 뮤신의 결합을 이해하려고 안 하고 구도만 이렇게 끄는 거야. 그래서 셀렉틴하고 뮤신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면 여기 문단을 그냥 바로 가는 거지. 읽기 안 읽고 처음부터. 그 다음에 인테그린하고 이 혈관 글로불린 그거 얘기 나오면 여기로 간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과학기술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해서 끊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문제로 바로 갈게요. 그러면 답 맞추고 설명드릴게요. 요거 다 맞춰보자. 얘는 지금 22번부터 다 맞춰야 되겠지 얘들아? 22번에 정답 2번, 23번에 3번, 24번 넘어가시면 2번, 25번에 4번, 2, 4. 그래서 2, 3, 2, 4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자, 뭐 22번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설명이니까 맞았어야 돼. 이런 거는 얻어가는 문제여야 돼. 과정. 이거는 1문단만 보더라도 알 수 있어야 되고요. 23번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부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문단별로 끊어가지고 문단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핵심 단어만 뽑아가지고. 근데 24번하고 25번은 조금 꼴보기 싫어가지고 못했을 것 같은데 어려웠을 것 같은데 우리 24번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부착 분자들이잖아요. 그림이 이렇게 친절하게 나왔어요. 볼게요. 아까 부착이라는 건 결합이 되어 있어야 돼. 그럼 얘랑 뭔지를 설명이 나와줬어야 되잖아. 그치? 셀렉틴 나왔네. 그럼 아까 뭐요? 뮤신과에 속하는 부착 분자라고 해줘야 될 거 아닐까? 그치? 얘랑 그럼 그 결합은 맞아요. 2번 봐봐. 혈관 내피세포가 만약에 이걸 가정을 한다면 백혈구 중 T세포래. 왜 갑자기 T세포? 우리 앞부분에서 뭐 나왔냐면요. 우리 이 혈관 내피세포하고 뭐야? 백혈구 세포에 발현이 된다 했잖아요. 움직임을 조정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3문단에서 셀렉틴하고 같이 결합된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요거 틀렸죠. 혈관 내피세포라고 가정했으면 T세포 언급 없고요. 그쵸? 정답 2번이었고 25번까지 마저 볼게요. 얘들아 요런 것들은 사실 정말 짜증이 나게 생겼지만 이런 거 보면 더 풀기 싫잖아. 근데 과학에서 그림이 나오면 오히려 땡큐라고 풀어줘야 돼요. 왜냐면 그냥 요약을 해준 거야. 시각적으로 자료를 준 거라고 생각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던지지 말고 정답만 볼게요.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건데요. 자, 케모카인이 이렇게 분비가 많이 되어 있네요. 그쵸? 분비가 많이 되어 있는데 4번 볼게요. 앞에 봐. C, D에서 보이는 다량의 케모카인 많이 보였어요? 백혈구 세포에 존재하는 케모카인 수용체의 농도를 감지한대. 말장난이야. 아까 케모카인이 얼만큼 많이 해서 농도가 짙은 곳에 수용체가 거기에 쏠린다라고 했거든? 근데 이 새끼는 지금 말이 수용체의 농도를 감지한대. 말장난이죠? 수용체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그 개체의 농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마지막 경제 지문 간단하게만 하고 우리 쉬겠습니다.
갈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정규 수업 때 우리 수요랑 공급 기본적인 베이스 깔았어요. 그쵸?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조금 풀어주시면 좋았을 텐데 27번, 28번, 26번 마찬가지로요. 보기에 사례고요. 얘는 기억님 비교하는 거고요. 적절하지 않는 거 고르는 겁니다. 근데 적절하지 않은 거 내용 일치불일치는요. 1, 2 문단만 읽고 나서 잘 보세요. 선택지에서 소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 이건 이 새끼는 진짜 아니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들어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만 간단하게 보면 수요랑 공급 균형을 이루는 지점이 여기에서 거래량이 결정됐나 봐. 가격과 균형 거래량. 그래서 이것을 나라 전체 확대해 보면 총 수요는 경제 주체 사려는 이거의 합이고 총 공급은 모든 경제에 팔려고 하는 합이 돼. 당연한 얘기. 그치? 사실 수요 공급이라는 개념을 알면 이거를 1문단 안 읽으셔도 돼요. 뭔 얘기인지 알겠지? 총 공급을 초과하면 재고의 증가로 당연히 재고가 많아지니까 물건 개 많이 낼 거 아니야. 그럼 생산이 둔화되겠죠. 많이 안 내죠. 재고가 있는데. 창고에 재고가 쌓여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막 마스크 대란 처음에 일어난 것처럼 초과하면 충족하기 위해서 생산 더 마스크 공장 다 있겠죠. 그치? 그 결과 국민 소득도 총수요와 균형을 이루는 지점 결정된대. 뒤에 무슨 얘기 나오겠어? 국민 소득하고 얘네 관계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적절하지 않은 건 뭐예요? 총 공급을 늘릴수록요 생산이 활발해져 증대된대. 이게 뭔 개소리야. 공급이 많으면 생산이 활발해진대요? 아니죠. 생산이 재고가 쌓이는데 생산 활발해지지 않습니다. 그쵸? 정답 1번이었어요. 나머지 답 맞춰보자. 우리 26번부터 답 맞춰보면요. 우리 정답 1번이었고요. 27번에 2번, 28번에 5번, 마지막 29번엔 4번이었습니다. 그래서 1, 2, 5, 4. 자, 요거는 글 독해 자세히 안 하고 하는 방법만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앞에 보세요. 어려운 낯선 용어들 그리고 숫자들 보면 기겁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요거 뭐야 이러면서 던져 막 이러면서 던지고 막 이래.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하면 볼게. 이런 시장을 가정하고 예시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총수요랑 요거랑 요걸로 이루어진대. 그러면 뒤에 뭔 얘기 나올 거냐면 이 새끼들의 관계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문단으로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내가 글이 너무 안 읽히고 시간이 너무 모자라야 하면 그 문단만 정리해줘도 풀 수가 있어, 바로. 그리고 뒤에도 마찬가지로 이자율이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예상 수익의 현재 가치에도 영향을 미친대잖아. 그럼 뒤에 뭔 얘기 나오겠어? 예를 들어 나오니까 얘네들의 관계지. 그리고 저는 실제로 풀 때 이거를 당연히 이해하고 가셔야 되는데 이거는 문제상에서 문제 풀 때 시간이 너무 촉박하면 이 예시 건너뛰고 저는 마지막 문장만 봐요. 예시의 맨 마지막 문장은 봐줘야 되거든? 알겠지? 여러분도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어려워요, 글이 안 읽혀요 하시면 이렇게 숫자 있는 부분 그냥 건너뛰시고 내용이라도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뭐요? 기업에서는 현재 가치가 큰 안을 선택하는 것이 현재 가치가요. 합리적으로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하지 않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이자율이 높아서 예상 수익의 현재 가치가 작아지면 투자를 줄이게 된다라고 요약을 해주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숫자가 지금 안 들어갔어도 우리가 얘가 현재 가치가 큰 안을 선택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뭐예요? 작아지면 투자를 줄이게 된다라는 얘기. 그치? 그래서 정리를 했을 때 이렇게가 되는 거고요. 요것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29번만 볼게. 29번 넘겨주시고 요것만 하고 시작. 가를 나타낸 거예요. 그런 친구도 있어요. 가만 띡 보고 요러고 하고. 그거는 아니, 마술사만 할 수 있어. 요거만 보고 요거 못 풀어. 여기 문단 자체를 풀어야 되겠죠? 요거만 볼게요. 이자율 내려가면 어떻게 된대? 투자가 증가한대. 왜? 은행에 이자 돈 넣으면 돈도 안 묻히는데 야 그냥 주식 투자하자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소비와 정부 지출이 일정하면 투자의 증가는 총수요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대. 봐봐. 관계도 보이죠? 총수요가 증가하면 또 뭐래요? 국민소득도 증가하게 된대요. 관계도.
눈에 잘 들어오지 않으면 화살표 꼭 표시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생산물의 균형을 가져오는 국민소득과 이자율의 조협을 평면에 나타나면 이렇게 우하향이라고 하는 건 뭐야? 내려가는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한편 이자율이 일정한 상황에서 소비나 정부 지출을 늘어가면 이 역시 총수요의 증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국민소득 증가하면 오른쪽이 수평 이동을 한대. 얘들아 봐봐. 그래프 문제 나왔을 때 항상 뭐라고요? X축하고 Y축 확인하라고. 국민소득이 어떻게 점점 증가? 이자율이 증가. 근데 비례관계면 이렇게 나타나지만 반비례관계니까 이렇게 나타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지금 봐봐. L5와 L1이 이렇게 가는 거는 국민소득 늘어났어요? 줄어났어요? 여러분? 늘어났죠? 총수요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나겠죠. 정부 지출? 늘어나고요. 그죠? 그렇게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29번에 보시면 정답이 4번인 이유는 우리 옳지 않은 건데 이유가 공급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총수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가 아니라 소득이 증가하는 거죠. 무슨 공급이 늘어나요? 그러면 소득이 줄어들 텐데. 그치? 그래서 정답이 4번인 거야. 인과관계 보시는 거예요. 봐봐. 냅다리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얘가 해석이 하면서 더 더뎌지거든요. 그냥 기본적인 X축, Y축, 그 다음에 라인이 왜 이렇게 옮겨졌는지만 확인하더라도 문제가 조금 보여요. 아시겠죠? 그래서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문학하겠습니다. 쉬세요. A few moments later. 아, 뭘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빨리 끝까지 풀어야지. 보자. 자, 스톱하시고. 뭔 집중력이 바닥나요. 수능에서 수능하고 모의고사 할 때 80분 내리 풀어야 되는데. 오늘 저희 15문제 화법과정문부터 20분 썼고요. 독서에서 25분 내지 30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문학에서 25분. 그러면 지금 75분 쓴 거잖아요. 마킹 시간 5분 제외하고 정확하게 드린 거예요. 근데 문학하고 비문학하고 문학 비율은 대부분 고3 애들이 이런 식으로 풀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드린 거고 시간은 이게 비문학이 조금 더 괜찮아요 하는 친구들은 요거 5분 갖다 써가지고 비율 조절해 주시면 돼요. 내가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 알겠지? 근데 대부분 지금 보니까 한 절반 정도 이상은 문학을 좀 더 어려워하는 것 같아. 보니까 비문학보다는 그거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 내신에서 채워가면서 문학 더 공부해도 돼요. 알겠죠? 자, 일단은 문학은 선생님 매번 정규 시간 때 설명드리는 거, 강조 드리는 거 푸는 순서 제발 정하라고. 1번부터 쭉 풀지 말고 제발 공통적인 거 제발 나중에 풀고 그 다음에 가나 나에 대한 세부적인 문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거 문제 풀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순서는 뭐예요? 보기에서 문학이 내가 모르는 작품들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서 설명을 요약을 해주고 예고를 한다고 했잖아. 그럼 이걸 빠르게 보고 아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걸 캐치를 해줘야 되지. 보기를. 그 다음에 가나 나에 대한 세부적인 문제부터 공통적인 문제 가져야죠. 전체적인 거. 알겠지? 그리고 저 그러면 문제 1번 같은 경우는 다 봐요. 그런 게 아니라 가나 다가 있으면 얘들아 가에 대한 것만 됐을 때 소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없는 거는 걸러야 된다. 알겠니? 애들이 왜 눈동자가 다 나가 있어. 동공이 다 나가 있니?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집중해서 푸시는 거 하시고요. 그리고 제발 체력 좀 키우세요. 알겠니? 아주 게임하고 놀 때는 핸드폰 할 때는 체력이 아주 많은데 모의고사 풀 때만 체력이 없다고 막 그러는데 그 훈련을 계속 연습해줘야 돼. 본격적으로 답 맞춰볼게요. 요거 일단 여기 페이지 13페이지 펼쳐주시면 30번부터 답 맞춰보자. 30번의 정답 1번, 31번의 정답 4번, 32번의 정답 2번입니다. 1, 4, 2요. 그리고 33번까지만 맞춰볼게요. 33번의 정답 3번. 다 맞았니? 자, 보자. 우리 가에 대한 설명은 우리 요즘의 트렌드예요. 신유형.
가는 전체적인 갈래에 대해서 설명을 밑밥을 잘 바탕을 깔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고전으로 가면 얘들아 간단하게만 보자. 요거 있죠? 요런 것들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되고 지명이래요. 흐느끼면서 바라본대요. 이슬 밝힌 달이 흰 구름을 따라간 언저리에 모래가 뜨는 물가에 기량의 모습이 올시 수풀이여 라고 나왔네요. 지금 나에 대한 부분은 기파랑이라고 하는 화랑을 찬양하는 우리 향가요, 대표적인.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기파랑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중심 대상은 이거고, 여기서 짧은 고전 시가니까 주체랑 얘가 뭐 하는지, 중심 대상이 뭐 하는지 흐느끼면서 누가 바라봤대요. 주어는 생략됐네요. 달이 흰 구름을 따라간 그 언저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자연물에 대해서 배경을 설명해주면서 기파랑의 모습도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넷과 자갈 벌에서 랑이 지니시던 기파랑이겠죠. 마음의 끝을 국어에서 이거 모르면 안 돼. 줬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따라가다라는 거지. 영탄법 나오고 잣나무 가지가 높아서 눈이라도 덮지 못할 고가리여까지 나오네요. 정확한 해설은 기파랑에 관련된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파랑을 그리워하고 찬양하는 노래고요. 서경별곡 같은 경우는 우리 정말 잘 나오는 거예요. 봐봐. 여기에서 다 풀이 다 줬어. 작은 서울이라고 하고 서경이 서울이지만 사랑해 주신다면 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괴실한디라고 나왔을 때는 사랑해 주신다면 울면서 따르겠다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울면서 이별했는데도 불구하고 따르겠다. 선생님 스케치를 못하겠어요. 야 얘들아 봐봐. 여기에서 지금 이별이 나왔어. 그러면 상황 나왔잖아. 그리고 얘 태도는 뭐예요? 나 사랑해 주신다면 나 울면서 따르겠다라고 나왔으니까 이별한 상황에서도 얘는 적극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작품을 봤을 때 모르면 이런 부분으로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죠. 어떤 거요? 요거 보기. 이거 먼저 읽었니? 여기에서는 지금 다 일관되지 않고 그러나 처자의 정서나 태도를 이별에 대응하는 심리의 복합적인 운동 양상으로 봐서 한편의 완결성을 갖는데 상황 나왔잖아. 이별을 어떻게 대응하는지. 오케이? 그래서 보기에 대해서 설명 나왔고요. 가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고르는 건데 가향가랑 고려 소교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나라는 창기파랑가는 향가인 걸 알아야 되고 다는 고려 소교인 걸 아셨어야 돼요. 알겠나요? 그리고 봐봐. 31번에 봐봐. 밑밥이 가를 바탕으로 향유 방식이야. 얘들아 향유가 무슨 뜻이야? 향유. 즐기는 거. 쓰고 즐기는 거 향유. 알겠지? 이거 꼭 알아두시고 기역, 니은에 주목해서 각각 이해, 기역, 니은 따로따로 기호별로 문제 푸시는 거고요.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우리는 푸는 순서는 매번 강조하지만 A에 관련돼서 설명을 할 때 이거는 그러면 서경별곡 다에 관련된 시니까 다의 설명에 대한 얘기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가에 대한 거 얘기 나오면 나는 문제를 풀면서 주목해서 보시라는 얘기죠. 알겠죠? 자, 그리고 우리 중요한 부분만 보시면 33번 얘들아 우리 서경별곡 있잖아. 정답 3번 같은 경우는 왜냐면 임을 따라가겠다 울면서 나 사랑해주면 따라가겠다라고 예착 보이다가 임에 대한 불신감은 아까 바람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쵸? 우리 해석에서 바람 핀다면 막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온다면 그래서 양가적인 감정이 뭐예요? 양쪽의 감정이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33번에 정답 3번이었고요. 나머지 봅시다. 볼게요. 줄이라는 우리 소설이에요. 현대소설. 봐봐. 현대소설 푸는 방식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얘도 마찬가지로 보기 설명 봤나요? 봤어요? 응. 보기 설명 보고 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줄은 뭐래요? A랑 B랑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줄다리의 줄인지 줄타기의 줄인지 아니면 그냥 무슨 낚싯줄인지를 몰랐잖아. 근데 보기에서 설명이 나왔잖아. 이런 줄타기의 줄이구나. 그리고 경계를 해가지고 위에 공간은 예술가의 장인의 공간.
그리고 밑에는요,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공간이래잖아. 운과 헌호인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지향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의 주제 요약됐잖아요. 두 가지 다 나온다는 거야. 갈등한다는 거죠. 그치? 왔다리 갔다리.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예요? 이 34번에 위에다가 적어주세요. 서술 방식. 야, 10분밖에 안 남았어. 정신 차리세요. 집중하세요. 자, 서술 방식 가장 적절한 거 골랐을 때 얘는 지금 문단에서요. 보시면 문단에서 이 나와 사내에 대해서 35번을 풀었다면 이 구조도 더불어서 같이 알 수가 있는 거야. 뭐요? 나라는 서술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봤을 때 중심의 내용은 뭐냐면 헌호인과 우리 운에 대한 얘기죠. 중심 내용이. 맞나요? 헌호인이 한번 발을 첫 디뎠던 다음 날이에요. 마침 그날도 나는 거기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아들이 줄타기를 보면서 뻘뻘 흘리고 있었대. 나는 줄 위에서 운이 아니라 무섭기도 줄을 쏘아보고 있는 노인의 눈과 땀이 송송 씻고 있는 이마를 보았대. 그런데 노인이 갑자기 이놈아 하고 줄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얘들아, 중심의 내용이 뭐라고요? 운이랑 우리 헌호인이라고. 근데 큰 따옴표 누가 말해요, 얘들아? 내가 말았어. 누군가한테 말한 거야. 그치? 그래서 이어지죠. 이놈 너는 내 애비 말도 듣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그러면 여기에 서술 방식은 뭐예요? 봐봐. 내부 이야기를 나가 누군가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맞죠? 근데 그 나가 서술자의 나가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야. 누군가 듣고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내부 이야기, 외부 이야기 나눠져 있는 액자형 소설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떤 거요? 요거 체크하셨어야 됐어요. 이거는 맨 나중에. 그럼 답 맞춰볼게. 나머지 34번의 정답 5번, 35번의 정답 2번, 36번의 정답 3번. 5, 2, 3 찾았나요? 그리고 봐봐. 호질 넘어가기 전에요. 봐봐. 이런 문제 풀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뭐야? 기억 있잖아. 이것만 보고 바로 기억하는 거 아니고 기억의 밑에까지, 니은 전까지 이거 본 다음에 35번 기억의 OX 판단하는 거야. 알겠나요? 니은 보고 OX 판단하라고. 쪼개서 보라고. 알겠지? 그래서 기억 니은 딸려있는 36번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해서 3번이 정답이라는 거. 가장 적절한 거. 그렇게 해서 순서 보시면 시간이 덜 모자랄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37번에 정답 몇 번 했니? 정답은 3번이었죠. 옳지 않은 거 3번. 그래서 더 승화된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운의 바람 아니고요. 운은 헌호인과 갈등하는 게 헌호인은 장인정신. 운은 그거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옳지 않은 거 37번에 3번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3번인 거고. 그 다음에 호질 갈 건데요. 41번에 저는 이거 먼저 보라고 했죠. 보기. 고전소설. 앞에 봐. 범과 창기들이 대화를 하는 전반부랑 범이 북곽선생을 꾸짖는 후반부 내용 주제 다 줬어. 맞죠? 전반부에는 인간의 여러적인 병폐를 비판하고 있고 후반부에는 위선적인 모습을 풍자하고 있대. 특히 희화화해서 나타나거나 위선적인 말, 행동, 허위성을 드러냄으로써 권위 추락시키고 있대잖아. 이 작품에서 유학자 계층에 대한 작가의 비판지 다 줬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서는 나눴잖아. 심지어 옳지 않은 거야. 내용 여기서 다 정리해줬단 말이야. 그러면 전반부 끊고 후반부 끊어가지고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전체 줄거리다가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하면 중략 부분 줄거리가 있었어요. 우리 중략 부분 줄거리에서 인물로 정리를 해줘야지. 소설은 뭐라고요? 인물이 뭐 하는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정서인지, 태도인지를 봐줘야 될 거냐. 봐봐. 북곽선생이라는 명망의 높은 선비가 연려로 칭송받는 젊은 과부와 동리자의 방에서 정을 통했대. 사랑 나눴다는 거야. 그리고 과부의 5 아들인 북곽선생을 여우로 의심해서 몽둥이를 들고 방 안으로 들어닥친 거야. 이거 수능특강에서 많이 나오는 작품이거든. 요거 있잖아. 북곽선생이 위선적인 인물로 나와.
지금쯤 알아야지. 얘들아, 위선이 무슨 뜻이니? 위선적이다 라고 하면 앞에서는 말 번지르르하게 놓고 뒤에서는 다른 말하고, 이 앞뒤가 다른 사람. 명망이 높은 선비인데 알고 보니까 좀 쓰레기였던 거지. 그래서 설마 북각 선생이겠어? 아들이 여우로 의심해. 쟤는 여우 같아. 이렇게 의심을 한 거지. 그래서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창귀랑 범이랑 대화하고 있는 거, 범을 인도하는 나쁜 귀신이라고 여기에서 뒤에서 어색한 말이나 어려운 말들을 확인했으면 되겠어. 알겠니? 그래서 우리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 부분만 볼게요. A는 천하의 H가 하나고요. 범이 정말 악하다면 악할 거고, 사람의 본성이 착하면 착할 것이다. 내 놈의 한 말들은 오상을 벗어나지 않고 사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 사는 동네에 코가 베이거나 발이 잘리거나 얼굴에 문신이 새겨져 있는 채 오륜을 어긴 자들이래요. 이를 잡아들이고 벌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악행이, 이렇게 써대도 악행은 당최 그칠 줄을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범의 세상에는 이런 형벌이 없는데, 이로써 범의 본성이 인간보다 더 어질다는 뜻 아니냐? 요약을 해봐 얘들아. 요약. 인간보다 누가 더 뛰어나다? 범이 뛰어나다. 이게 요약이 될 거 아니야. 인간의 악행은 그칠 줄을 모르는데 인간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40번에 그러면 가장 적절한 것, 선택지 보기 전에 내 머릿속에 뭐 들어가야 돼? 아, 인간 까는 거. 범이 더 오히려 우월하다라는 거. 그거 강조하는 거 들어가 줘야 되겠지? 답 맞춰보자. 40번에 일단 정답 3번이었고요. 그쵸? 인간의 비판. 맞지? 자, 나머지 볼게요. 38번의 정답 5번, 39번의 정답 5번, 41번의 정답 디귿 3번이요. 그래서 5533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5533. 다 맞았니? 던지지 마라 제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가볼게. 자,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는요, 여기에서 요런 부분들. 거기에서 정보 다 뽑아내야 돼. 우라지오 가까운 한국. 근데 우라지오가 어디지? 라고 했더니 러시아야. 우리나라 맞아? 아니라는 거야. 타양이구나. 그렇게 해서 체크를 해줘야 돼. 알겠니? 특히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일제감정기 때 또 우리 그 미 군정 때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대 상황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고요. 러시아 말도 마찬가지예요. 간단하게만 해석하자. 삽살개 짖는 소리, 눈풀에 얼어붙은 섣달 금은 밤이 얄궂은 손을 하도 곱게 흔들길래 술을 마셔 불타는 소스를 부드러웠대요. 아, 이 상황은 뭐예요? 부드러웠구나. 이 화자의 상황 체크를 해주시는 거고요. 밑에 가볼게요. 말 마지막만. 우라지오 바다는 얼음이 두렵대요. 등대어 나와 서로 속삭일 수 없는 생각에 잠기고 얄팍한 꿈을 끝없이 꾼대요. 오고 가고도 못할 우라지오. 긍정, 부정, 여러분? 부정. 그치? 얘 부정적인 상황이래. 어떻게 할 수 있어? 오고 가고도 못하고요. 얄팍한 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바다는 얼음이 두렵다라고도 얘기해요. 부정적인 정서들이 많이 등장해. 오케이? 그래서 내용 간단하게만 체크하는 거고요. 나도 마찬가지로 제목부터 봐줘야지 얘들아. 얘 어디니? 고향 앞에서. 고향 앞에서 있대요. 감정 잠깐만 보자. 우는 소리를 불러서 떠내려가는데 서성거리다가 행인의 손을 쥐면 따뜻하대. 봐봐. 긍정적인 건가 부정적인 건가 체크를 했을 때 행인의 손을 주면 따뜻하니까 행인을 어떻게 보는 거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거죠. 나한테 따뜻함을 주는 존재.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고 양구부 끓여놓고 늙은이 공연히 눈물 지는데, 늙은이는 갑자기 눈물 진대. 정서가 달라요. 행인하고 정서가 달라요. 잔나비, 원숭이가 오는 산기슭에 조상이 잠자고 설레는 바람이 가랑깃을 휩쓸어 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저기 장꾼, 상고, 장사하면 오가는 길에 혹 보셨어요? 누룩을 디디는 소리, 누룩이 뜨는 냄새, 즉 고향에 대한 설명이겠죠. 고향이라는 말이 직접적이 없어도 제목이 고향 앞에서야. 그러니까 우리 얘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거 골랐을 때 저는 요거 두 개 먼저 볼 것 같아요. 기억, 니은 둘 중에 현실 도피인지 이룰 수 없는 대상인지 그거를 따져줄 것 같아요. 답 맞춰볼까요?
42번에 공통점으로 옳은 거 몇 번 골랐니? 5번이죠. 아까 그 첫 번째, 두 번째 색만 봐도 알지 않을까? 그치? 색깔 나왔어요. 그리고 소리 나왔어요. 그런 것들 나오면 돼요. 43번의 정답은 5번이죠. 현재의 상황을 이룰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꿈하고 꿈은 지금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이룰 수 없는 상황. 요거로 적절한 거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4번의 정답 몇 번 했니? 44번. 44번 같은 경우는 가를 이해한다고 했을 때 가만 읽고 나서 보시는 건데 보세요. 보기 같은 경우는 가에 대한 설명이 OX, 보기에 대한 설명에 OX를 따져주시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정답 유형은 뭐라고요? 이게 연결고리가 틀렸을 때가 옳지 않은 정답으로 많이 나온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시어의 대립적인 것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근데 얘도 주제 나왔죠? 어린 시절 동견했대요. 그 다음에 유랑민들의 슬픔 나왔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전체적인 정답은 정답 1번이었어요. 적절한 거. 소원은 위치한 부두. 나 얘 부정적이잖아. 근데 불타는 소원은 긍정적인 거고. 적절한 거 1번. 마지막 45번. 45번 같은 경우 정답 옳지 않은 거 3번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부러워하는 대상이다라고 했을 때 주임집 늙은이가 공연히 눈물 지는데 왜 부러워요? 맞지? 그래서 그렇게 하나만 따주셔도 옳지 않은 거 골라낼 수 있는 거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숙제 내신 분도 있고 안 내신 분도 있는데 못 내신 분은 이름 써서 내주시고요. 타이밍 놓쳐서 못 내신 분 내주시고 숙제 나눠드릴게요. 가만히 앉으세요.